이번 영상에서는 4월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관련 개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코파이 Using Python in Android Apps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앱인데요. 파이썬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넘파이나 사이파이 같은 거를 쓰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학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파이썬을 안드로이드 앱에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차코파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파이썬과 안드로이드에는 C, C++의 공통 조상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NDK를 사용하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코파이는 C 언어로 작성된 파이썬 구현인 CPython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파이썬은 순수하게 해석되는 언어가 아니라 특수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이 되는데 CPython은 파이썬의 여러 구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NDK 도구 모음으로 CPython을 빌드를 합니다. CPython은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동안 그래들 플러그인에 의해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되며 프로세스를 위해 NDK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키지 관리자 PIP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들 플러그인, 런타임, 패키지 저장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들 플러그인 사용법이죠. 이제 그래들 플러그인에다가 차코 파이썬 버전입니다. 13.0.0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드 그래들에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이 NDK에서 ABI 필터를 정의를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NDK를 사용하여 빌드된 구성 요소입니다. 라고 하죠. 이 부분은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PIP를 여기서 파이썬 버전을 정해 주고요. 서포트 디퍼런트 파이썬 버전이라고 합니다. 디퍼런트 미니멈 API 레벨 리콰이어먼트 버전 미니멈 API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버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들 버전이 차코파이가 14.0일 때 파이썬은 3.11 최신 3.11 버전까지 쓸 수 있고 그때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그래들 플러그인은 7.4 버전까지 써야 되고요. 이 사이에 쓰면 되는 거군요. 그리고 미니멈 API 레벨도 21이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컨피그에다가 파이썬을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고 정해주고 그러면은 자바 코틀린 코드에서 파이썬 오브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 파이썬 소스 코드를 디렉터리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mymoodle.py 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이썬 파일이고요. 그거를 이 자바 말고 파이썬 디렉토리 밑에 파이썬 모듈 밑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 사용할 이 모듈을 사용을 하려면은 파이썬 is started로 파이썬이 시작되는지 확인하고 파이썬 스타트로 안드로이드 플랫폼 디스로 파이썬을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니페스트에다가 이 앱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인스턴스를 얻은 다음에 인스턴스의 get 모듈로 이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을 써서 이 모듈이죠. 여기서 설정한 이 모듈이죠. 이 모듈에 numslen, numslen이 뭐죠? numslen, 프로퍼티군요.
프로퍼티를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toInt, int로 바꿔주고 요게 잘 표시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에 클래스를 불러오려면 OPS는 OPS 오퍼레이션이군요. 이 오퍼레이션 클래스군요. 클래스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인스턴스, 이 모듈이 인스턴스화 된 순간 이 속에 있는 클래스까지 다 오브젝트가 다 인스턴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OPS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것 같네요. 펑션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모듈의 SUMOP로 이 sum 펑션에다가 이 모듈 SUMOP를 할당을 한 다음에 sum 펑션에 safe call 오퍼레이터를 붙인 다음에 콜을 쓰는데 이 콜이라는 게 얘가 콜이라는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safe 오퍼레이터 call into array of sum op이군요. 잠깐만. 이 sum op 요거를 불러온 거군요. 이 sum op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가 int array를 이렇게 int array of를 이렇게 할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모듈로 파워펀을 할당을 한 다음에 파라메타를 콜 메소드로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here is an example in which a Python function uses numpy. numpy를 쓰는 모듈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되게 간단한 것 같네요. 더 엔드 여기 뭐라고 썼을까요?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 상자에 새 도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한 구문과 번거로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계속 배우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K토르핏입니다. K토르핏은 HTTP 클라이언트 제너레이터인데 레트로핏하고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레트로핏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놈인데 속에 엔진이 코틀린이고 KSP랑 K토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Inspired by Retrofi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HTTP 통신을 하고 싶다면 이 K토르핏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0이고요. 어쨌든 버전 1은 넘었는데 아직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은 K토르 2.3.0입니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K토르를 쓰는 라이브러리라 K토르 내용도 갖고 와봤습니다. K토르 2.3.0 릴리스가 됐습니다. 아주 최근 2023년 4월 28일자입니다. 코어에서 개선이 있었던 것 같네요. 서버 쪽 설정에도 정규 표현식을 지원을 하게 됐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쪽이 좀 더 중요하죠. 저희는 로깅 플러그인에서 헤더 삭제, 아파치 5 및 ZT11 지원, 사용해보기,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그래들 릴리즈 노트입니다. 그래들 8.1이 릴리즈 됐습니다. 캐시 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정이 된 것 같고요. 자바 2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DSL 개선.
내용이 엄청 많은데 위에서 요약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틀린 1.8.20입니다. 1.8.20이 릴리즈 됐고요. 주요 사항은 K2 컴파일러의 업데이트, 베이스 64 인코딩, JVM 증분 컴파일, 새로운 실험적 코틀린 와슴 타깃이라고 합니다. 웹 어셈블리라는 새로운 컴파일 타깃이 도입되었습니다.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하면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게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개선이 있었으니까 1.8.20도 사용해 보시고 이슈가 있으면 유트랙에 보고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틀린 1.8.20의 변경점입니다. 방금 읽어봤던 1.8.20 릴리즈인데 날짜가 2023년 4월 10일입니다. 아까 썼던 여기서 말했던 내용이죠. K2 컴파일러 업데이트, 증분 컴파일, 엑스코드에서 그래들 오류 출력 개선, 멀티 플랫폼 쪽 개선 이런 겁니다. IDE 코틀린 플러그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밍고 이상에서 지원합니다. K2 컴파일러는 여러가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활성화 하려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합니다. 피드백을 주세요. 이넘 배열을 사용하면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즈 속성을 도입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넘을 만들었을 때 컬러의 엔트리즈 프로퍼티를 써서 이 각각의 프로퍼티를 다룰 수가 있다. 밸류 함수는 계속 지원되지만 엔트리즈 속성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속성을 활성화하려면은 또 옵트인을 수행을 해야 되네요. 익스페리멘탈이라서 그렇습니다. 데이터 클래스와 조화를 이루는 데이터 객체 미리 보기. 데이터 객체라는 게 뭐죠? 오브젝트와 데이터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데이터 오브젝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오브젝트인 게 알 수 있는데 실드 객층에는 데이터 오브젝트 선언과 이 스니펫은 평범한 넘버, 리즈 리절트, 텍스트 리드 리절트 이게 무슨 말이죠? 데이터 오브젝트는 싱글턴 이너 이미 또 칸케츠는 투수준 시용의 모습 오브젝트가 생긴 수를 고통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랑 다르게 여러가지 이런 투스트링 같은 거를 안 써도 된다 라는 말이고 오브젝트 선언에 데이터를 붙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특히 이 실드 계층에는 데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 생긴 또 핏다리 핏도스로 실드 클래스는 이 데이터 오브젝트랑 같이 쓸 때 좋다 라는 내용이고 오브젝트 가와리니 데이터 오브젝트 또 시대 엔드 뭐 딱히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데이터 오브젝트는 원래 쓰는 건데 데이터 객체 데이터 클래스가 아니라 데이터 오브젝트에 데이터를 붙일 수 있게 됐다는 것 같네요. 오, 그렇군요. 근데 데이터 클래스랑 완전히 똑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는 싱글톤으로 데이터 오브젝트를 선언하면 얘가 싱글톤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카피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고 컴포넌트 N도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오브젝트를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에서 활성을 시켜주면 되고요.
인라인 클래스에서 본문이 있는 보조 내용이 되게 많네요. 그냥 대충 쑥쑥쑥 보겠습니다. 쓱쓱쓱. 웹 어셈블리가 미래의 기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사용하고 웹 어셈블리를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LLVM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이 더 빨라진다.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JVM 합성 프로퍼티의 참조를 만드는 기능이 도입되고 있다. 합성 참조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들은 잘 호환된다.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베이스 64 인코딩 및 디코딩 지원이 추가됐다. 베이스 64 클래스를 써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볼라틸 지원,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업데이트 됐다. 암시적 직렬화 사용자 정의 금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변경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코틀린 마스코트 리턴즈입니다. 코디라고 하는 마스코트가 원래 있었나 보죠. 마스코트를 처음 소개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다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나 봅니다. 코디라고 하네요.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달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춤을 추는 것 같은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붙여줬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스코트가 있으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겠죠. 자, 코틀린 컴프 2023입니다. 코틀린 컴프 2023이 있었죠. 4월 20일자로 기조연설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는데 K2 컴파일러가 코틀린 2.0으로 출시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소개를 드렸죠. 새 빌드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코틀린 언어 채택이 급증하고 있다. 멀티 플랫폼은 올해 안정화된다. 컴포즈 4 iOS가 알파 버전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되게 커다란 이슈들이 있었네요. 코틀린 2.0 및 추가적인 언어 진화, 컴파일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프론트엔드 쪽에서 코틀린 2.0 코틀린 DSL이 디폴트 빌드 언어로 이제 채택된다. 지라피부터. 이것도 저번 달에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코틀린이 인레이 힌트 탐색 및 코드 완성을 장악함으로 그루비보다 훨씬 향상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 사내에서 코틀린 채택 현황 70개 라고 하고요. 멀티 플랫폼을 열심히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화 버전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수료가 1000개를 넘었다. 제트팩 라이브러리 세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베타인데 2024년이 되기 전에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컴포즈 4 iOS의 알파 버전이 나올 것이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코틀린 와즘에서 코틀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GitHub 프로젝트의 수 100만 개나 코틀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코틀린에 만족하는 사람이 86%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97%가 이 언어에 만족하고 있다.
자바보다 9% 높은 수치. 코틀린 컴프 2023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 스케일, 멀티 플랫폼, 구글 워크스페이스, jetpack 스케일에서의 멀티 플랫폼 컨버전,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월 3일에 올라온 안드로이드 테스트 나이트입니다. 테스트 나이트 개최. 테스트에 관련된 작은 세미나 같은 건데, 이게 벌써 8번째 테스트 나이트 세미나가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개최를 했다고 하네요. 발표 슬라이드는 코루틴 테스트 입문, 그리고 컴포즈에서 얻은 UI의 유닛 테스트, 컴포즈 UI의 유닛 테스트고요. KMM, 코틀린 멀티 플랫폼에서 CI/CD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발표 3가지가 있는데, 코루틴 테스트 입문 하나만 한번 볼까요? 스피커 덱의 자료인데 얘는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메인이라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코루틴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한다. 서스펜드 함수를 테스트 하려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다가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런 테스트로 테스트를 합니다. 런 테스트란 런 블로킹 같은 건데, 이제 최신 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는 런 테스트를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테스트 디스패처, 디스패처도 테스트용 디스패처를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고, 런 테스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01 런치 어서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fail이 됩니다. 왜냐면은 실행 순서가 1, 2, 3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run current를 넣으면은 얘가 success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서를 이런 식으로 1, 2, 3, 4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딜레이도 이런 식으로 하면 failed가 되는데, 왜 그 이유는 이렇게 된 다음에 딜레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assert가 되고 나서 result가 된다. 그러니까 advance until idle, advance time by를 써가지고 success를 시키면 된다. 그런데 이거를 unconfined test dispatcher를 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실행을 시키면 그냥 바로 success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메인 스레드 대응.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제 with context dispatchers main을 써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메인 스레드를 테스트하면 이런 식으로 크래시가 난다. 그래서 스탠다드 테스트 디스패처를 써서 메인 스레드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플로우 테스트, 플로우는 뮤터블 쉐어드 플로우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에미트 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 리절트 뮤터블 리스트 오브 플로우 투 컬렉션을 만들어 가지고 잡 런치 안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 그래서 어서트 이렇게 하는데, unconfined test dispatcher를 넣고 여기서 to collection을 한 다음에 emit를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잡 이렇게 한 다음에 잡을 캔슬을 시켜도 되는데, 잡 캔슬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스코프에서 이렇게 런치를 돌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같고, 터바인, 플로우를 테스트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 앱에 터바인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런 테스트를 쓰시고 스탠다드 테스트 디스패처, 그러니까 테스트용 디스패처를 쓰란 얘기고, 메인 스레드를 테스트할 때는 주의해서 하고 백그라운드 스코프라는 거를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OS 엔지니어가 안드로이드로 옮기고 나서 1개월 지난 후의 감상이라고 합니다. iOS를 개발하던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옮겨서
한 달 동안 일을 해본 후에 감상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도구다. iOS는 이제 오브젝티브 C에서 스위프트로 옮겼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이행이 됐고요. 본인은 스위프트에서 코틀린으로 이행이다. 문법적으로는 비슷하다. 개발 도구 차이, 엑스코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옮겨갔는데 가장 큰 차이는 뷰의 취급입니다. iOS 측에서는 XIB 파일과 안드로이드 측에서는 XML 파일을 각각 쓰는데 XIB는 드래그 앤 드롭 등으로 직접 버튼이나 텍스트를 넣을 수 있었고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바디를 반영하는 것이 편했지만 XML에서는 코드 베이스로 해야 한다. 익숙해질 때까지 좀 힘들었다. 수명주기 차이. 수명주기는 iOS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이프 사이클 개념 자체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 그 자체는 똑같다 이거죠. 근데 이제 기동 타이밍에서 라이프 사이클 이름이 좀 달라졌다 라고 하고, 기본 구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가 따로 있는데 iOS에서는 뷰 컨트롤러가 모든 뷰의 묘가나 묘화라는 거는 이제 그린다는 얘기죠. 화면 천이 등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버와의 상호작용. iOS는 MVP로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MVVM으로 만들어야 되게 바뀌었다. 프리젠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뷰 모델인가? 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다. 뷰 모델 쪽이 좀 더 사용하기 쉽다는 모양이네요. 라이브 데이터를 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문자열 관리. 안드로이드는 string.xml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사용한다. 이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다 라고 하네요. 기본 리소스의 유무.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트팩 컴포즈 내용인데 뷰의 다중 동시 탭 방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트팩 컴포즈에서 이제 뷰에 대한 다중 탭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내용이 좀 긴가요? 내용 좀 기네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고만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온클릭 리스너에다가 이거를 제어를 하도록 하는데 last millies 클릭드라는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safe 클릭 리스너를 뷰로 설정하는 확장 함수. 코드는 이게 다네요. 그럼 실제 거동은 뚝뚝뚝뚝뚝 퍼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뚝뚝뚝뚝뚝 방어가 되고 있죠. 뷰에서 동식 탭 방지, 스타일,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하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해도 여기서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컴포즈에선 그럼 어떻게 하냐?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를 제어하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보관 유지하는 클래스, 모디파이어의 세이프 클리커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고 뷰를 하나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세이프 클리커블이 적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방어가 된다. 동시탭 방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컴포지션 로컬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요것을 요걸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거동도 요렇게 구성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A, B는 동시에 누를 수 있는데 CD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2022년 7월 27일 날 올라온 글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좀 괜찮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코르틴에서 예외를 핸들링하는 법인데 내용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쭉쭉 보겠습니다. 예외 전파. 코르틴은 이제 예외가 전파가 되죠. 예외가 전파가 된다는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코르틴에서 익셉션을 다룰 때는 트라이 캐치도 좋지만은 이 코르틴 익셉션 핸들러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여기서 핸들러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핸들러를 런치를 할 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로우를 하면은 스로우가 되는데 콘솔에 코르틴의 컨텍스트 요소는 커스텀 예외들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예외에서 호출됩니다. 모더나이 코르틴은 부모에게 예외, 코르틴 익슬러. 어싱크 빌더는 항상 모든 예외를 포착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취소 및 예외. 취소는 예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르틴이 cancellation exception, 다른 예외, 이거에 말고 다른 예외를 만나면 부모를 예외로 취소합니다. 모든 i가 종료했을 때 부모에 의해서 핸들되고, 좀 한글이 좀 번역이 좀 잘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됐네요. 감시, 모니터링, 슈퍼바이저 잡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잡입니다. 슈퍼바이저를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코르틴 스코프로 만들어주는군요. 모니터링 범위에서 예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스터링 플로우 API인 코틀린. 플로우 API 마스터하기입니다. 플로우 API는 매우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한데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플로우 빌더를 이용하여 흐름 만들기, 터미널 연산자, 콜드 플로우 대 핫 플로우, 스테이트 플로우 및 쉐어드 플로우, 제시도 연산자, 개조, 룸 데이터베이스, 집 연산자, 예외 처리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읽어볼 순 없고 그냥 흥미가 있으시다면 이 추가적인 것들로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You are here 여기에 있습니다. 코틀린에서 플로우 API 마스터하기. 플로우는 뭐 이렇게 이걸로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빌더 오퍼레이터 콜렉터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각각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얘는 빌더는 스피커, 오퍼레이터는 트랜슬레이터, 콜렉터는 리스너입니다. 그래서 빌더는 이런 거고 오퍼레이터는 이런 거고 수집기는 이런 겁니다. 플로우의 세계, 플로우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쓰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플로우는 빌더고 맵은 운영자, 아까 뭐였죠? 운영자죠. 역자라는 거죠. 트랜슬레이터, 콜렉트는 수집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플로우를 빌드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우 오브, as 플로우, 플로우, 채널 플로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플로우 오브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as 플로우는 얘에 대한 메소드 형태로 사용하고 플로우는 얘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고 채널 플로우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플로우 온 오퍼레이터, 플로우 온 JARX 자바의 서브스크라이브 온과 온 연산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빌더를 사용해서 플로우 만들기, 플로우 로맨스 이런 식으로 에미트, 플로우 온,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파일을 이동을 한다. 스레드를 바꿔준다는 거. 그죠? 이미지 다운로드. 이미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디스패처 IO에서 얘를 실행시키도록 한다. 입니다. 그럼 콜렉트에서는 그냥 콜렉트만 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ll About Google Accompanist입니다. 저번 달에 이 Accompanist에 대해서 잠깐 건드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제트백 컴포즈에는 테스트 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Accompanist라고 불리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테스트 랩, Accompanist라는 이름의 테스트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컴패니스트, 구글 어컴패니스트란 무엇인가요? 구글 컴포즈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인데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컴포즈에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용 라이브러리로서 제공을 하는 거를 어컴패니스트라고 하고 충분히 이게 성숙이 되면 어컴패니스트에선 제거하고 컴포즈의 정식 기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API 디자인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API를 도입할 때 바로 하지 않고 중간에 버퍼를 둬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셋, UI 컨트롤러, 테마, 어댑터, 머테리얼 테마 어댑터, 페이저 레이아웃. 페이저는 이제 정식이 됐죠. 스와이프 리프레시 이것도 정식이 되지 않았나? 퍼미션즈, 머테리얼, 웹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하니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죠? 4월 6일이군요. 그래서 API가 API가 충분히 이제 개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포저 안으로 파운데이션 안으로 이제 파운데이션이든 뭐든 이제 컴포저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웨어 OS 용으로도 내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컴포즈 1.4.1이 어벨러블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제트백 컴포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라밍고입니다. 스테이블이 됐고요. 안정적입니다 라고 하네요. 여러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이 됐고 마테리얼 3를 사용한다. 라이브 에디트, 익스페리멘트 라이브 에디트 하면은 여기서 바로바로 에뮬레이터에 반영이 되는 모양이죠. 테마 앱 아이콘 미리 보기 이거를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다. 동적 색상 미리 보기도 가능하다. 그린으로 하면 그린으로 바로 바뀐다. 짙다가 뭐죠? 빌드인가요? 빌드 분석기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자동 프로파일링 빌드 SDK 익스텐션에 대한 린트 지원 앱 퀄러티 인사이트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8.0.0 AGP 버전이 올라갔습니다. 네트워크 인스펙터 인텔리제이 플랫폼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날짜가 4월 13일이군요. 자, 코틀린 DSL is now the default for new Gradle build. 아까 설명을 드렸죠. 소개를 드렸죠. 코틀린 DSL이 이제 그룹이 대신 그래들 빌드 기본값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했는데 지라피부터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지라피부터 이 코틀린 DSL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들 언어에
이거를 쓰면은 또 그래들 버전 카탈로그를 쓸 수 있는, 이것도 이미 소개를 드렸었죠. 아예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차원에서 코틀린 DSL에다가 그래들 버전 카탈로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루비 DSL도 고를 수는 있게 돼 있네요. 지라피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다음은 레딧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래밍고가 스타블이 됐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의견이 있나 볼까요? 한 발로 서 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습니까? 발이 한 개인데 얘가 정말 스텝을 할까? 라는 농담이죠. 강하고 안정적인 코어가 한쪽 다리로 설려면 코어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얘는 아마 스테블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컴포즈 미리 보기 버그를 드디어 수정한 것 같습니다.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버깅이 안 되는 건 저뿐인가요? 디버깅이 안 되는 모양이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안 됩니다. 카드로 만든 집처럼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건들면 부서질 것 같은데, 그쵸? 너무 많이 망가졌다. 디자인의 관점을 깨트리는 요소가 너무 많다. 내가 알파 버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플라밍고에서는 벤츄라에서 계속 충돌합니다. 나는 괜찮다. 기린 카나리아 11에서 웃었다. 기린이냐 카나리아냐라는 말이죠. R 참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HB 8.0은 기존적으로 비전이적 R 클래스 생성을 켭니다. 이거를 비활성화하려면 그래들 프로퍼티에서 이거를 non-transitive R 클래스를 false로 설정하십시오. 예, 안정적인 알았어 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월 릴리즈 노트를 보겠습니다. jetpack recent 릴리즈 노트입니다. 테스트 런너가 올라가고 있고요. 4월 19일자로 액티비티가 올라갔고 카메라가 1.3.0으로 올라갔네요. 컴포즈는 1.4.2로 올라갔고 컴파일러 버전 1.4.6으로 올라갔습니다. 코어 스플래시 얘도 올라갔네요. 프래그먼트도 올라갔고 내비게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힐트 내비게이션도 올라가고 알파네요. 시큐리티 크립토 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웨어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미디어 3는 나오자마자 버전이 올라갔네요. 컴파일러 버전 컴포즈가 1.4.1로 4월 초에 올라갔고 지금은 1.4.2죠. 4월 초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게임즈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달 안드로이드 개발 뉴스를 읽어봤습니다.